네, 안녕하세요. 네, 변리사스쿨의 김영남 변리사입니다. 오늘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변리사스쿨 월말 모의고사 10월 1등이십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월 월말 모의고사 1등을 하신 그 노하우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1월부터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를 해서 군대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9월에 전역을 해서 이제 변리사 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과생입니다. 네, 군대에서 공부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9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월말 모의고사 성적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재산권법은 100점 나왔고, 민법은 97.5점 나왔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적이면 문제 하나 틀리신 거죠? 문제 하나 틀리신 거고, 우리가 월말 모의고사는 자연과학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전국 모의고사가 실시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연과학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산업재산권법 100점 봐주셨는데 그 공부 방법이 되게 궁금해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중에서 조문에서 이제 좀 많이 판가름이 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문을 되게 위주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문에서 좀 꼼꼼하게 처분의 주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밑줄을 쳐가면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1번에서 5번의 지문이 있다고 하면은 틀린 지문도 있지만 이제 보면서 애매한 질문들도 같이 세모를 쳐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애매했고 이거를 조문 노트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 이런 거를 써가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표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상표법은 이제 저는 핵심 이론 정리 책에다가 단권화를 했고요. 그래서 핵심 이론 정리에 이제 판례들의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붙여가면서 사실관계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판례에 있는 문구들을 외우면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판례에 있는 문구나 아니면은 뭐 인식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좀 조문이나 판례를 좀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디자인은 이제 기본서 해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심사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 기준에 있는 예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특허법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허법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많이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산업재산권법 만점을 받으셨고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법도 97.5점이면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건데 근데 요즘에 민법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휘발성 이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휘발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제 9월 달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했는데, 제가 가장 실력이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제 주 무기라고 꼽자면은 이제 저는 좀 시험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본서를 좀 많이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민법 총칙을 들을 때는 우선은 그날 들은 거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날에 그 전날 거를 같이 하면서, 그리고 시간 여유까지 된다면 아예 민법 총칙을 배울 때는 민법 총칙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소멸시효 부분을 제가 오늘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을 한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틀린 부분을
그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를 거의 한 주 동안 계속 그냥 틈날 때마다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 그래도 양이 많은 건데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또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계속 틈을 메꿔 나갔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방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나가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내년 1차 시험 뭐 아마 2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공부 방법 이렇게 공부해 보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단권화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틀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단권화를 한 12월까지 이제 거의 완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2월 때는 점점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그 회독을 좀 더 이제 진짜 훑어보면은 알 정도로 이제 그 30일, 10일, 5일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한번 회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차 시험 기간 동안 그 나름의 어떤 계획이 지금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간혹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간혹 이렇게 계시는데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계획 잘 세우셔서 꼭 좋은 결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응원도 해주고 본인도 꼭 합격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다 같이 힘내서 1차 시험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도 같이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험 꼭 합격하셔서 2차 때도 이렇게 뵀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1차 시험 얼마 남지 않아서 포기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 많이 되는데 마지막은 멘탈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